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진규 KB증권 둔촌역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골라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 경신이 나왔는데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현재 구간에는 1.15%가량 조정받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추가 전략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낙폭을 줄인 것도 존재했고요. 일단 3분기를 봤을 때는 지금 2026년 폴란드 1차 이행 계약 물량 인도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2차 물량 인도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 일정을 고려했을 때는 폴란드 수출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증액 기조가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폴란드 외 국가로부터 매출 증가가 이제 폴란드 물량 감소 실적에 따른 감소분은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폴란드 외 국가로부터 이제 3분기에 확보한 수주 잔고가 약 9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에 영업이익은 1.1조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4분기 매출액은 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큰 폭의 증가율은 이제 하나오션 연결 편입 효과에 기인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오션과 하나 시스템 매출도 굉장히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항공우주 매출액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핵심 사업부인 지상 방산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약간은 감소하지만 앞으로 인도가 증가된다고 봤을 때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도 장기적으로 이제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 파이프라인은 약 49조 원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국방의 증액 기조 속에서 이제 중장기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신고가 라인이어도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큰 규모의 파이프라인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는 삼성중공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속해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과연 순환매는 정말 일일천하에 그쳤던 건지 오늘 시장만큼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가량 조정받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의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가 한 2, 3개월 동안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업이 섹터를 좀 받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오르고 메모리나 그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쪽은 좀 쉬어갔지만 조선도 마찬가지로 방산과 똑같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중공업은 오늘 좀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좀 점검해 보면 2025년 이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이제 2조 한 9,500억 정도로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0% 가까이 한 9.5% 정도 상승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컨센서스와 좀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 지금 상황입니다. 원가가 안정된 가운데 이제 특별한 일회성 비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주나 잔고가 기대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개선이 될 수 있겠고요. 2025년 이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정했습니다. 2025년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LNG선이 11척, 탱커가 20척, 그리고 컨테이너선이 9척, 그다음에 에탄 운반석이 한 2척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 플랜트 한 8억 원 달러 등 이제 총 79억 원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선은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이제 해양 플란트 수주가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제 연초에 수립했던 신규 수주 목표인 이제 98억 달러를 81%밖에 달성한 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부터는 이제 큰 폭의 수주 잔고가 기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에 부진을 만회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26년부터 조금씩 굉장히 좀 좋아질 상태인데요. 코랄 추가 계약이 좀 18억 달러와 그리고 델핀이 이제 15억에서 20억 달러 규모가 계약이 올해로 2월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제 2026년부터 수주 잔고에 차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보여질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지금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 규모가 기존에 그 존재했던 것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4개의 프로젝트가 모두 계약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올해 해양 수주 금액은 최대 80억 달러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수주 기대감 갖고 삼성중공업 꾸준하게 보자 언급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피비님께서는 기판 관련해서 코리아 서킷 골라주셨는데 오늘 분명히 장 초반만 해도 파란불로 시작을 했다가 장 초반에는 또 6%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코리아 서킷을 골라주신 투자 포인트는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핫한 샌디스크 해가지고 하드단에 들어가는 종목과 좀 연관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PCB 회로인 그 HDI라고 하는 그 사업과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기판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H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모듈인 SSD, D램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자기항 빌드업 제품 그리고 디스플레이형 PCB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패키징 기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핫한 이제 통신 부품 이제 전장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그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 센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코리안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좀 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메모리가 굉장히 호황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실적 사이클에 코리아 서킷 역시나 돌입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026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이제 1조 7,726억 원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20%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1,451억 원으로 1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보다 크게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84억 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앞서 말씀드린 HDI 가동률이 지금 90%인데 지금 메모리 모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동률이 100%로 추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PKG 통신 부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규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이제 배정을 받았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하시만 하겠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 고객사의 요청으로 메모리 모듈 캐파가 증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 중에 약 50%의 캐파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캐파가 50% 예상이 되긴 하지만 단가 이익률이 높은 서버용 신규 제품 위주로 캐파가 채워질 것으로 고려한다고 봤을 때는 매출이나 이익률 개선이 예상치보다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코리아 서킷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이제 빅테크인 브로드컴 그 AIDC양 기판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 수주 물량도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고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장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가는 한 9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저희가 한 5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파 확장 그리고 증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는 코리아 서킷을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 라인 5만 원으로 골라주셨고요. 오늘 시장 조정받고 있는데 기다렸던 조정이지만 막상 조정이 나오니까 조금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기회가 맞는 건지, 기회가 맞으면 정말 우리 어디를 담아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그 알테오젠 중심으로 해서 지금 코스닥이 상당 부분 많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알테오젠의 그 매출 수주가 조금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바이오들이 굉장히 좀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이오의 이런 조정은 좀 과도한 조정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태고, 어느 정도는 좀 싼 가격에서 기회를 본다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바이오에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이오의 조정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조금씩은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진규 KB증권 둔촌역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